한 발 앞선 경쟁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스마트폰을 더 고성능으로 더 장시간 쓸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도모를 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코드명 솔로몬이라는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칩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 칩 AP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삼성전자 AP 중에 최초로 3나노 공정으로 제조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집중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삼성전자의 AP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엑시노스의 다음 시리즈인 엑시노스 2500이 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올해 초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최상위 모델인 S24에는 엑시노스 2400 시리즈가 탑재가 됐었죠. 2400에서 2500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지켜봐야 할 것은 4나노 공정에서 3나노 공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4나노에서 3나노로 바뀔 때 칩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핀펫에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가 지나가는, 전자 알갱이가 지나가는 통로인 채널의 경우가 핀펫에는 3개의 면이었다가 GAA는 이렇게 모든 면을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채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적도가 올라가서 더 많은 코어를 칩 안에 탑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전의 발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공정상으로 봤을 때 칩 라이벌들과 대비해서 살짝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작년에 애플이 아이폰 15를 출시했을 때 A16 프로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A16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가 됐습니다. 삼성이 한 1년 정도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경쟁력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TSMC는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A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3나노로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핀펫 구조로 제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에는 기존 3나노 공정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3나노 2세대 GAA가 탑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발 앞선 경쟁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 AP의 공정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정면에서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패키징 분야에서인데요. 이게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소위 말해서 FOWLP라는 업계 용어를 많이 씁니다. 팬아웃 패키징의 장점은 기판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칩의 두께가 훨씬 더 줄어들고 전력 효율 면에서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엑시노스 2400에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FO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도입이 되었었는데 엑시노스 2500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칩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거를 좀 더 풀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는, 그리고 제어를 하는 장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SOC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온 칩이라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CPU는 CPU대로, 그래픽 장치는 그래픽 장치대로 따로따로 칩이 만들어져서 보드 위에 실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특징이 뭘까요? 기기가 상당히 소량화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고성능을 내야 하고, 그래서 칩 개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CPU라든지 GPU 기능을 한 칩 안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칩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있다, 이런 의미에서 SOC라는 용어를 쓰죠. AP도 SOC 중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낸 자료를 보시면 CPU 블록이 따로 있고 GPU 블록, 그리고 AI 연산을 담당하는 NPU, 통신을 담당하는 모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에 탑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엑시노스 2500에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블록별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노스 2400에서 CPU만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이런 블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인 회사가 ARM입니다. ARM은 영국의 반도체 IP 회사로 반도체 안에서 명령어 집합구조 ISA라는 것을 잘 만듭니다. 칩 안에는 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어가 일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종 연산을 담당하는 친구인데 코어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방향을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ISA거든요. ARM은 ISA도 굉장히 잘 만드는데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CPU 안에서 뼈대 역할을 하는 설계 자산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코어텍스라는 브랜드죠. 엑시노스 2400의 경우에도 ARM의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CPU로 만드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빅 리틀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배터리 충전 없이 더 오래 쓰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CPU가 단 하나로 돼 있을 때 기능 분산도 제대로 안 돼서 전력 효율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빠른 연산이 필요한 것들은 빅 IP에서 전담을 하고, 그래도 좀 느려도 되고 약간 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틀의 블록에서 하는 거죠. 엑시노스 2500에 빅에는 ARM에서 만든 가장 최선단에 있는 IP인 코어텍스 X5 코드명은 블랙호크라는 구조가 쓰이고, 미들 그리고 리틀 같은 경우에는 코어텍스 A 시리즈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엑시노스 2400이 10개의 크고 작은 블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를 데카코어라고 합니다. 이게 엑시노스 2400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됐던 건데 2500에서도 이 데카코어가 유지는 되되 코어텍스 X 시리즈의 기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또 나머지 코어들의 전력 효율이 훨씬 더 좋아져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더 고성능으로 더 장시간 쓸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도모를 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GPU 영역에도 ARM의 IP를 활용했었는데 이름이 말리라는 GPU입니다. 근데 말리 GPU가 별로 평판이 좋지가 않았어요. 엑시노스에 말리가 들어갔더니 그래픽이 별로예요, 이런 평이 너무 많아서 엑시노스 2200부터 미국 최대 팹리스 회사 중에 하나죠. AMD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 AMD는 라데온이라는 GPU를 상당히 잘 만드는 회사인데요. 라데온 안에 들어가는 RDNA라는 GPU 아키텍처를 가지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GPU 설계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2200에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2400에서 AMD와 삼성이 협력한 엑스클립스 940이라는 시리즈가 탑재가 됐었고요. 2500에는 엑스클립스 950 시리즈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에는 전작이었던 엑시노스 2200 대비 CPU 퍼포먼스가 1.7배 올라갔고, 아마 데카코어를 적용한 효과겠죠. 그리고 NPU 14.7배, 거의 15배 가까이죠. 이 NPU 코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자체 NPU 디자인이 적용돼 왔고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엑스클립스 GPU를 도입했더니 그래픽을 활용할 때 있어서 너무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브랜딩을 했었는데 2500에서도 구조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어떤 성능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을 강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엑시노스 2500은 퀄컴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포인트입니다. 엑시노스는 굴욕적인 히스토리가 많죠. 엑시노스 2400이 갤럭시 S24에 적용이 되기 전에 2300은 아예 S23에 탑재되지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대신에 S23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AP가 100% 들어가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성능이 받쳐주지 못했다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을 얻죠. 그리고 갤럭시 S24에서는 엑시노스 2400이 3개의 모델 중에 S24와 24 플러스에 탑재됐죠. 그러니까 S24 중에서도 최선단 모델인 S24 울트라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 젠3라고 하죠. 이 제품이 탑재가 되면서 퀄컴 칩이 엑시노스 2400보다는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였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시장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점유율로 봤을 때 보면은 출하량이나 매출 두 가지로만 봐도 삼성전자의 위치는 상당히 포션이 낮은 수준입니다.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모델 AP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물량 면에서 아주 좋은 회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물론 성능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면서 출하량과 매출 면에서 좋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거의 100% 탑재가 되면서 출하량은 물론 매출 점유율까지 프리미엄 전략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회사인 거죠. 삼성전자도 이번 엑시노스 2500을 통해서 S25에서의 포션을 늘려가면서 글로벌 AP 시장에서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판으로는 올해 초에 설계 완료를 마쳤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고 또 결과에 있어서도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을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3나노 솔로몬뿐만 아니라 2나노 AP 개발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죠. 2나노의 코드명은 테티스라고 합니다. 이 테티스 칩은 작년 말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 의뢰를 해서 시제품 한번 만들어보자 했을 정도로 2나노 AP에 대한 도전도 3나노 칩과 함께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벌인 퀄컴을 어떻게 누를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과에도 기대해주세요.